24시간을 48시간으로 쓰는 법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어치버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로잉업 다이어리 활용하기, 두 번째는 출근방, 세 번째는 에너지 사용법, 네 번째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하루에 1시간도 시간이 없을까요? 네,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하루에 30분도 시간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하루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던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필 받으면 연습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싫으면 안 자고 시간 개념을 떠나서 낮과 밤의 구분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진은 좀 자랑해 보려고 올려봤어요. 그룹송 소감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부럽죠? 네, 그 뒤로 23살부터 돈을 벌려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노점에서 닭강정을 팔았어요. 오른쪽 사진 보이세요? 저렇게 물통을 들고 다니는데 갑자기 아, 이게 진정한 물통 사업이구나 하고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노점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나름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게 한식집을 오토로 돌렸고요. 또 동시에 인터넷에서 곱창 전구를 팔고요. 또 동시에 인터넷에서 지갑, 가방, 모자, 신발 등등 여러 가지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23살부터 7년간 포잡은 기본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시간을 계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사는 거였어요. 게다가 어떤 단 한 가지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여러 곳에 문어발처럼 에너지를 분배해서 사용했던 거죠. 아, 이 중에 아무거나 좀 안 걸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올해 3월부터 이 모든 물통 수입을 과감하게 관두고 유산화를 전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업을 하게 되니까 와, 엄청 잘 될 것 같아. 아니요, 엄청 멘붕에 빠졌어요. 저는 시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낮에 자고 있다가 스폰서님이 전화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면 아, 스폰서님도 자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24시간을 온전히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가 지금 시간 관리 강의까지 하고 있죠.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간 관리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그로잉업 다이어리 작성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다이어리나 계획표 같은 거를 만져본 사람도 아니에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다이어리만큼 시간 관리에 효과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핸드폰에도 적고 메모도 해봤지만 이 다이어리만한 게 없었어요. 특히 주간 계획표랑 일간 계획표를 적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시스템 참여였어요. 먼저 모든 시스템을 모조리 적는데요. 첫 번째로 회사의 시스템을 적고, 두 번째로 그로잉업 그룹 시스템을 적고, 세 번째로 우리 팀 시스템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쭉쭉 채워나갔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스폰서님과의 출근방, 세 번째 우선순위는 유산화 관련 미팅을 적고요. 네 번째, 제일 마지막 우선순위를 개인적인 시간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딱 적으면요. 하루의 계획표에 빈칸이 보이기 시작해요. 중간중간에 하얀 빈칸 보이시죠? 아, 하루에 이렇게 많은 빈칸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아, 이 빈칸을 모조리 유산화 미팅으로 채워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잡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하고 상담했고,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려고 출근방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는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저는 인간이 아니고 올빼미예요 하시는 분? 아마 제가 대한민국 최강 올빼미일 거예요. 밤마다 술 먹고 아침에는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헬스팩을 처음 먹고 아침 7시에 딱 눈이 떠졌는데 열받더라고요. 아, 더 자고 싶은데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랬던 사람이라서 다 준비하고 이제 밤에 나오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일이 안 되니까 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출근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희 둘 다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사진을 좀 세로로 늘려봤어요. 티 안 나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폰서님하고 9시에 출근방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컨택하고 싶은 카페나 일찍 문 열고 주차도 되고 커피값도 저렴한 맥도날드에서 주로 했고요. 저희 팀에서는 8시 반에 매일 독서 나눔을 하는데 그 독서 나눔하고 출근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8시까지 맥도날드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서 독서 나눔을 하고 바로 출근방을 했어요. 출근방에서는 스폰서님하고 같이 다이어리를 딱 펴놓고 일정을 공유해서 스폰서님 비어있는 시간에 이제 미팅을 잡고 어제는 누구랑 만났는지, 오늘은 누구랑 전화할 건지, 오늘 누구를 또 만날 건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프로모션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등의 일머리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빵집도 아니고 매일 빵빵빵, 빵빵빵이었던 저의 인컴이 일주일 만에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러면 다이어리도 쓰고 출근방도 하고 빈칸도 있다. 그럼 빈칸을 내 원하는 행동으로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투잡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나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유산할 시간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본업에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너 왜 못했어? 이러면 시간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하루에 의사결정을 2만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고 해요. 혹시 집에서 유산화를 생각만 하시면서 에너지를 다 쓰시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빌리버 때 안시안 스타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스타님, 골드는 어떻게 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하루 종일 유산화 생각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스타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하루 종일 유산화를 생각만 그냥 진짜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유산화를 엄청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뭔가 엄청 막 고생한 것 같고 막 진이 빠지고 이게 왜 이러냐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전화를 걸까 말까, 카톡을 할까 말까, 집에서 나갈까, 나가지 말까, 일어날까, 다시 잘까, 이런 생각들이 에너지에 다 쓰신 거죠. 이 에너지를 5, 4, 3, 2, 1, 5초를 세고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뿅 하고 튀어나가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행동하는데 쓰시면 돼요. 어떤 행동이죠? 내 인생을 바꿔주는 유산화가 어떻게 하면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행동에 쓰시면 됩니다. 박청자 스폰서님의 명언이죠. 냉장고가 쓰러져도 나가라. 이 말의 원리는 에너지를 냉장고 세우는 데 쓰지 마시고 온전히 유산화에 쓰라는 말입니다. 모든 뇌의 촉을 유산화로 세우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일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매일 고개러를 하면 성공한다고 하죠? 나는 고개러 할 시간 없어. 핑계입니다. 나는 쉬는 날도 없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남편 애들 보내고 은행 가야 되고 구청 가야 되고 장 봐야 되고 뭐하고 저거하고 하고 나면 유산할 시간 없어. 그죠? 생활 속에 유산화를 입히시면 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할 때 귀에 이어폰 꽂고 강의 들으시면 되고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책을 두고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으실 수 있고요. 일간 계획표에 빈칸에는 하루에 미팅 한 건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은행을 가고 구청을 가고 편의점을 들리고 미용실에 가죠. 내 머릿속에 유산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도 유산화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것은 나의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생각해 보자요.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 초로 바꾸면 86,400초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매일 86,400원이라는 일급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65일을 곱하면 3,153만 6천 원입니다. 엄청나죠? 이거는 누군가의 연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1초에 1원씩 빼서 계속 길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깝죠? 과연 어제의 나는, 오늘 하루의 나는 86,400원어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했는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게다가 유산화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파트너의 시간도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이죠. 파트너 24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나의 1시간이 24배의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한다. 엄청난 명언이죠.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1시간이 24배가 되는 그날까지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